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 금품을 받은 일이 없다면서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특검이 증거 대신 낙인 효과로 여론을 선동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특검팀이 확보한 증거도 또 저희 JTBC가 취재한 내용도 이 주장과는 전혀 다릅니다. 먼저 이자연 기자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그동안 통일교에서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특검 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 저는 결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를 앞두고 권 의원은 또다시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제가 통일교를 방문한 사실을 침소봉대하며 요란 떨고 있다며 금품을 받은 일이 없다고 소셜미디어에 적은 겁니다. 한학자 총재에게 큰 절을 한 사실에 대해서도 정치인으로서 예의를 갖춘 것으로 정치인은 선거에서 단 한 표라도 얻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특검은 증거 대신 낙인 효과로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JTBC가 확인한 정황은 다릅니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가 권성동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날짜는 2022년 1월 5일. 여의도의 한 고급 중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윤 씨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런 구체적인 일정과 함께 큰 거 한 장 서포트라고 적었습니다. 만남 직후 윤 씨는 권 의원에게 오늘 드린 것은 작지만 후보님을 위해 요긴하게 써달라 문자를 보냅니다. 이어서 나중에 분위기가 익으면 후보님과 총재님 한번 뵙게 하면 좋겠다고도 합니다. 특검은 이날 윤 씨의 부인이 찍어둔 현금 뭉치 사진도 확보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선을 전후해 권 의원은 가평 통일교 본부를 2차례 방문해 한학자 총재를 만났습니다. 특검은 이날 권 의원이 금품이 담긴 걸로 추정되는 쇼핑백을 받아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날 상황에 대해 윤 씨의 아내이자 전 통일교 재정국장은 지난해 12월 한 총재가 여러 말씀과 함께 권 의원에게 선물과 금일봉을 주셨다고 총재 비서실장에게 설명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권 의원은 차명폰으로 윤 씨와 수차례 통화해왔고 윤 씨의 첫 번째 특검 조사 날 권 의원 보좌진이 윤 씨 측근에게 연락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저기 조사받고 나오신 의원님이 좀 통화 좀 하셨으면 하시는데요. 저하고요? 아니 저기 윤 본부장님하고. 특검팀은 권 의원이 통일교에서 수억 원을 받은 데다 증거인멸의 우려까지 있는 걸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도 불법 정치 자금을 전달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JTBC가 취재한 정황과는 다릅니다. 앞서 보신 대로 권성동 의원의 금일봉을 한 총재가 줬다는 문자가 나왔고 통일교 전 본부장과 총재 비서실장 모두 총재의 지시와 윤허가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어서 이상화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통일교 한학자 총재는 영상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나의 지시로 우리 교회가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하였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어떤 불법적인 정치적 청탁 및 금전 거래를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통일교의 돈이 정치권으로 흘러갔는지에 대해선 말을 아끼면서도 자신의 지시가 없었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하지만 건진 법사에게 김건희 씨 선물을 전달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은 한학자 총재의 지시와 윤허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구속 전 JTBC와의 통화에서 윤 씨는 지금까지 한 총재에게 보고한 일일 보고서량이 5,000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조회에서 총재에게 직접 모든 현안을 보고해왔다는 겁니다. 실제로 해당 보고서 중 특별 보고에선 권선동 의원을 지칭하는 글자도 5차례 등장합니다. 권 의원과의 미팅 등이 있을 때 이를 사전에 보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교단 차원의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만큼 정점인 한 총재의 소환 조사도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최악의 가뭄으로 정부가 재난사태를 선포한 강원 강릉에선 저수율 15%도 무너졌습니다.
마시는 물마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강릉시는 수도 계량기 75%를 잠갔고 전국 소방차 수십 대가 출동해서 급수 지원에 나섰습니다. 김휘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주민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물을 받습니다. 식수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비가 와야 비가 안 오니까 뭐 이런 약속이 없으면 큰일 나죠. 한 3, 4일에 한 번씩 와요. 강릉 완전 한 30한 5년 되었어요. 이런 면 처음 봅니다. 너무 불편하지. 물 아껴 쓰는 수밖에 없지 뭐 이제는. 그전에는 뭐 세탁기도 막 돌려서 막 마음대로 했는데 지금에는 세탁기 전혀 못 돌리지 뭐. 그냥 손빨래로. 강릉시 생활용수의 87%를 공급하는 오봉 저수지에도 물이 없습니다. 마른 돌바닥이 드러나 있는 이곳 저수지 한복판입니다. 제 뒤쪽으로 보시면 수위표가 나와 있는데요. 평년 이맘때쯤 117m를 기록하는데 오늘은 110m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7시 40분 기준 저수율은 역대 최저치인 14.9%를 기록했습니다. 식수 공급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15% 선이 결국 무너진 겁니다. 강릉시는 수도 계량기의 75%를 잠그는 제한급수를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이미 아파트를 비롯한 5만 3천여 가구의 계량기 50%를 잠그는 제한급수를 시행해왔는데 더 강력한 조치에 들어간 겁니다. 정부는 어제 자연재난으론 처음으로 강릉을 재난사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불편한 것까지는 견딜 수 있는데 정말 대책이 없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를 대비를 해야지.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지면서 전국에서 출발한 소방 물탱크 차도 속속 모였습니다. 오늘 일몰까지 2,500톤이 급수되고 내일은 더 늘어난 3,000톤이 급수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다음 주에도 큰 비 예보가 없는 상황입니다. 고기를 따듬는다든가 이럴 때 물이 좀 철철 나와야 되는데 이게 감소를 시켜놓으니까 피 같은 게 빨리빨리 이렇게 씹는 게 조금 어렵죠. 손님들이 이제 걱정을 해주지. 여기 어떻게 해요? 이제 뭐. 강릉시는 내일 추가 가뭄 대응 계획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JTBC 김희란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올해 상반기에만 받지 못한 임금이 800억 원이 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폭염 속에 일했던 한 네팔인은 임금을 요구하자 멀리 가면 주겠다거나 통장을 자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한여름 땡볕 아래서 나무 베는 일을 했던 네팔인 노동자 A씨. 지난 2023년 4개월 동안 폭염과 싸우며 버텼지만 돌아온 건 임금 체불이었습니다. 1,082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언제 돈 들어오는 거 좀 없어요. 다 끝나면 반락 정도 아니면 10일 정도 이렇게 기다려야 돼요. 돈 안 줬으니까 내가 그만뒀어요. 그래서 계속 준다고 거짓말 계속 짜증내니까. A씨가 항의하자 고용인은 네팔로 돌아가면 주겠다며 회피했습니다. 그러면 받는 족적이 보내준다 그 말이야. 받는 족적이 넣는 거는 안 되는 기요.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임금이 들어왔는데 고용인은 그 통장을 찢으라며 밀린 임금을 끝내주지 않았습니다. 최근 지게차에 매달려 조롱을 당했던 외국인 노동자도 임금 체불의 피해자였습니다. 이처럼 외국인 노동자들이 제때 받지 못한 임금이 올 상반기에만 850억이 넘습니다. 피해자는 16,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최근 5년 동안 매년 1,200억 원 안팎의 체불이 발생했고 12만 5천여 명이 피해를 당했습이 불법 체류자의 경우 임금을 받으려다가 빈손으로 쫓겨가는 경우도 상당수입니다. 위험한 사업장 그리고 취약한 사업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같고 통역인의 지원이라던가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법률 지원 같은 게 아직도 좀 많이 부족합니다. 돈을 벌러왔다가 돈을 떼인 외국인 노동자들, 노동자와 먼 곳의 가족들까지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